진짜 역사를 보여준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책보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듣기만 하셔도 되시는 라디오 형식의 영상입니다. 자, 오늘 한국사 전문가 네 분이 모여서 여러분 한국사의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제 옆에 계시는 분은 서울대학교 출신인 현업에 계시는 현재 교수님이세요. 제가 원래 교수들 안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자 교수님. 자, 곧 이제 정년을 바라보고 계시는 여자 교수님 모셨고요. 자, 그 옆에는 연세대학교 공학 박사님이시죠. 문고리 이진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이제 북경대학교 석사 출신인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쓰신 이기훈 선생님, 현재 고등학교 중국 교사님이세요. 자, 그리고 일반 시민을 대표하는 저 책보고, 이렇게 4명이서 한국사에 대한 여러 가지 비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사학과 출신은 수준이 너무 낮아서 저희랑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듣고 한번 평가 한번 해보시고 끝까지 들으신 분 댓글 한번 주세요. 자, 서울대, 연대, 그리고 북경 출신 모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 저까지 합쳐서 총 4명. 자,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이게 맥은 풍습이 20분의 1을 바쳤다고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맥을 그 만맥을 갖다가 사기 세근인가면 맥은 예라고 나와 있어요. 예 맥이 같은 나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맥은 좀 구려라고 있는데 맞아요. 구려가 기원지를 좀 산동성 구이 있죠, 구이 치우의 구려. 네네. 중국 고지도는 산동성을 전부 구이라고 적어놔요. 네네. 제 나라는 중국에 조금밖에 적어놓고 네. 태산동 쪽은 전부 아홉구자에다가 오랑캐 짜서 네. 구이 땅으로 거기를 기록을 해요. 중국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만맥의 세금 조대 풍습이 20분의 1로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뭐 초목이 안 자라고 그런 헛소리 하는데 맞아. 그게 아니라 세금을 걷었다는 얘기가 그렇죠. 중요한 하나의 정치체였다는 거죠. 만맥이 오랑캐가 아니라 세금을 걷었던 맞아요. 정치체였다는, 그래서 이제 세금도 아마 그죠?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는 아까 유리, 누리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유리구슬, 유리, 나는 그게 이름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가 구슬, 그 한자는 좀 많이 달라요. 이제 중국어로 읽으면 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음이 중요해. 걔네는 다양한 한자를 표현하니까. 그치 방귀린 근데 유리왕이 고구려도 있고 신라도 있고 예, 맞습니다. 유리를 되게 사랑했는데 나는 그 마하니 구슬을 사랑해서 이렇게 몸에도 붙이고 귀걸이, 목걸이, 네네, 그거가 나는 이게 상관이 있을 많을 수도 것 같아. 있겠네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거 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금은보다 왜냐 구슬 고곡을 더 네. 비싸게 여긴다고 맞아요, 그랬잖아. 맞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귀하니까. 옥이요? 옥이에요? 알 때문에 그래. 선생님, 내가 그러니까 파악한 그게 거 왜 알 때문에 그래. 네? 알? 그러니까 진주나 이런 알. 태양이다 이거 태양. 태양이라서 통과니까. 삼조고의 알이라고. 이게 네. 리? 이게 좀 이 무슨 뜻이냐면 이 옥이잖아요. 맞아. 이성할 때 이자잖아요. 대치할 때. 이 옥자는 그 지신이에요, 지신. 그 땅의 신인데 이 태양신의 버금가는 땅의 정령이라고 생각해요. 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아, 옥이요? 옥에는 이 땅의 정기가 모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걸 신으로 여겼어요, 한국인들은. 네. 그래서 그 정기, 그 태양은 이제 청동기로 만들고 옥은 우리가 차고 다니면서 이제 전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리자에도 네. 이 자체가 옥이 판단을 해요. 신이에요, 신. 네, 네. 판단하다라는 네, 네, 네. 그치, 옥이 판매할 때 신이지. 이게 네.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마을마다 이게 마을 리자로 돼 있지만 마을 그 영리. 옥을 숭배하는 사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즉 그냥 그 그러네. 무기물이 아니라 그렇네. 맞아요. 신령. 땅의 신이다. 신. 그렇지. 예. 그러면 이 옥이 그러니까 광산에서 캐는 옥 말고 실제로 진주나 이런 고래나 뭐 이런 옥들 있잖아요. 이런 건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좀 다르죠. 땅에서 나는 게 이제 아무래도 그저 땅에서 나오니까 옥이. 그런데 알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은 생명이. 알이면은 동물에서 나온 얼도 그러고 아, 그렇죠. 알도 얼도 그러고 알. 이게 알이 알타이라든지 알령 알령부인, 알씨부인. 알지
이게 알이 되게 많아요. 네. 아 진짜 알. 그리고 핵심, 천소. 소화 예. 이런 걸 코어. 알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진짜 상투 이걸 알이라고 불렀대. 그래요? 옛날에 조선 시대에. 아 그래요? 진짜로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네. 근데 선교사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이게 알보다 더 크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래갖고 알이라고 불렀대는데 그거는 틀린데 걔 몰라서 아, 그런 예, 거야. 예, 예. 사실은 숟갈머리가 이게 거기서 나온 거구나. 하늘과 연결을 숟갈머리 하는 없다는 게 이 속알이네 속알. 그걸 비웠거든. 비웠어요. 소갈이 아니고 속알. 아, 그렇네요. 아 여기 알이구나. 주변머리 없다도 그렇고 소갈머리 없다도 그렇고. 안에가 예. 소갈이네. 속알. 아 맞네요. 상투네. 이 얼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얼이 모여 있는 그 굴이죠, 굴. 얼굴이니까 그러니까 페이스인데 얼이 이게 모여있는 우리의 굴이다. 정신이 모여 있는 혹은 굴이다 골짜기. 네네네. 그렇지. 그래서 이게 알 이게 완전 되게 재밌다. 중요한 거고 그쵸. 구슬 유리 좋아하고 그 강개토 대왕이 네. 달걀을 안 먹었잖아요. 달걀. 그 얘기는 어디에 있어요? 쇠고기도 안 먹었어요. 그래갖고 그 얘기는 어디에 있는 황후나 드시오 그런 게 나와. 아. 고려사 초략에 나와. 고려사 초략에. 고구려산 예. 초략에 알을 쇠고기를 안 먹고. 근데 제가 친구가 제 제자가 중국인데 산동반도 애거든요. 네네. 근데 애가 메추리알을 안 먹어. 왜 그럴까요? 학교에 점심에 메추리알 장조림이 나왔는데 딴 거 먹는데 계란 스프 먹어. 근데 메추리알 안 먹어. 너 왜 안 먹어? 얘기를 안 해. 메추리알 안 먹어. 알한테 뒤었구만. 아니 새알. 알족한테 많이 우리 뒤었어. 새알. 알조가 비었어. 아니야 새알을 넣는 이유 아시죠? 새알. 왜요? 네. 팥죽에 새알 넣는 게 팥죽에 그게 새알 아니고 저기 새알이- 동그랗게 버있잖아요 그게 태양이야. 아, 그래요? 왜요? 왜? 중요한 거를 먹는 네. 그 알이 되게 중요한 건데 네네. 어쨌든 신성시에서 안 먹을 수도 있고 그치. 그렇다. 신성시에서 안 먹었어. 신성시에서 안 먹어. 내가 이거를 닭알은 먹는데 새알은 안 먹어. 그러니까 닭은 못 나르니까 먹어주고 그러니까 새는 안 먹고. 그거는 이제 많이 먹게 알겠습니다. 됐고. 그 나는 그 중국에서 살던 애한테 직접 들었어. 네. 그러니까 선동 르자오라는 데가 있어요. 일조씩. 르자오에 네네. 거기에서 이제 얘기 지나가면서 거기서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해주는데 네네. 이렇게 노인네들이 이제 그 마을에 정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이제 좀 시간이 나니까 이제 그 소주도 먹고 거기서 좀 이렇게 놀았나 봐. 네. 어? 네. 하는 얘기가 소주 잔들 이렇게 다 이제 빼갈잔이겠지 뭐. 네. 잔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탁 놓고 딱 제끼고 나서 이제 이렇게 놓는데 좋다 그러더래. 똑같네 우리말이랑 좋다. 만주 언어죠 뭐. 좋다. 좋다가 무슨 뜻이지? 그 이상하게 저기 저도 일조시 네. 위에서 온 양말을 하는데 네. 교수인데 젊은 교수예요. 네네. 어쩌다 역사 얘기 나왔는데 네. 산동 백제였어요. 그러더라고. 쉽게 그 얘기를 해요. 산동 백제였어요. 그래요? 산동이 백제였어요. 자 잠깐만요. 이거 지금 몇 년도 이야기입니까? 몇 년도? 지금. 한 10년 됐나? 그러니까 2012년 정도쯤에 지금 그때 상명대 교수 그러니까 일조 그쪽 동해현 쪽에 사시는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를 다녀서 아 박사를 연대 따서, 국문관에 다닐 때 박사를 따서 한국어 강사 교수로 이제 임용돼서 2012년이면은 그쯤 됐을 것 같아요. 네, 그쯤 되면은 근데 우연찮게 내가 동북국문 시작됐는데 산동성이 한국하고 되게 관계가 깊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중국 기록 보니까 갑자기 백제래요? 레이가 저기 뭐 백제라는 기록도 있고 해서 가까운 것 같다 그랬더니 산동성 원래 백제였었어요. 산동성 원래 백제였어 중국인이. 그러니까 우리만 몰라. 그러니까 걔는 지명이 더 물어보고 싶은데 거기까지 했어요? 이것도 괜히 또 싫어하잖아 그런 거. 아, 그렇죠. 영토를 잘못 얘기하면 공산당한테 끌려가요. 지도새도 모르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참 궁금해요. 아, 더 물어볼 걸. 무슨 근거로 그런 쉽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아니, 걔네는 사서 보면 지명이 다 나오니까 다 지네 동네 지명이니까 다 알지. 조금만 하면 다 알지. 네. 그 저기 네네. 다음 카페에 그 중국의 조선족 역사가가 올린 글이 있어요. 중국의 조선족 학자. 예. 그것도 똑같아. 네네. 다음 카페에 네네. 옴니버스 한국사 카페가 있어. 거기에 예. 그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네. 한 7, 80개 올렸어. 아, 글을요? 예. 거기에 어떤 사진하고 같이 올렸어. 조선족이? 오, 궁금하다. 역사자야. 예, 궁금하다. 예, 그래서요. 예.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네. 산동에 해안하고 산 같은 데 가면 네. 백제 고문이 널렸대. 일조시가 많아요. 제일 많아요. 일조시가 되는 말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그쵸. 대박. 연운항 근처예요. 예, 연운항 우리 유명하죠. 산동 해안. 그쵸, 산동 해안 일조시. 연운항. 일조시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고고학을 이제 중국에서 최근에 길림대학교에서 그 아마 프랑스애 같은 이름 자체가 이상한 이름을 쓰는 애가 그 용산문명 시기에 중국 거주지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네. 발표를 했어요. 네. 영상에 최근에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용산문명 시작을 저는 이제 치우 구려문명을 북방 홍산문화 쪽 알고 있었는데 네네. 물론 우리 청나라 계열은 홍산문에서 오더라고. 쭉 네. 그렇죠. 태양홍산맥 타고 황하까지. 그렇죠. 네. 산서성, 그렇죠. 태행산맥 타고. 태양산맥 밑자락으로 예. 경운에 보이고. 네네. 화하족은 이제 서쪽 그 섬서성 예, 섬서성 쪽으로. 황하 이남으로 예, 서쪽 끝으로. 보이고. 예. 근데 가장 큰 세력인 그 동이 세력이죠. 네, 가장 큰 세력. 구이 세력. 예, 구려 구이 세력이 예. 특이하게도 위에는 천진시가 원래 늪바닥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진을 못했고 네네네. 서쪽은 그 우리 저희 상나라계 예, 그 계열한테 막혔고 예. 상한테 막히고. 예. 근데 얘들이 어디서 기원했나 이렇게 분포지를 보니까 네. 가장 먼저 이 화살표가 시작되는 점이 일조시예요. 아,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마한의 그 구인돌. 를 지금 뭐 청동시대로 보는데 아닐 거예요. 더 유럽하고 비교했을 때 수천 년 더 가야 돼. 근데 그 마한 문명하고 토기도 비슷하고 사실은 비슷하고 그래서 이 한반도 쪽이 더 먼저 시작을 해서 왜냐하면 이 일조시에서 해변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는 외부 세력이거든요. 그렇죠. 내부에서 시작되면은 뭐 황하나 이런 데서 시작되는데 바닷가에서 시작해서 저기 중원 내륙으로 가장 큰 한고조 유강 세력이죠. 사실은 초나라 세력이 그게 커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고조선 문명이네. 일조 고조선보다는 조금 다른 저는 이거는 이제 그쵸 고조선 크게 보면은 마한하고 한반도 신경화 남부 교수가 그러잖아. 저도 고조선 문명. 저는 지도를 그려드릴게요. 지도를 그려드리면 일조가 어디냐면 한정반도 밑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한반도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가 일조예요. 남야 있는데. 그러니까 일조량이 풍부한 곳. 여기가 왜 동해잖아요. 많은지. 그리고 요 아래가 동해현이에요. 얘가 동해현이고 요 부분이 연운항이라고 맞아요. 백제의 문헌이 많이 나타난 데고 여기가 태산이고 요 옆이 황산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사마천사기에서 태산이 나타나요 먼저. 그리고 또 이쪽에 이제 동해 지역에서 이제 광릉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 옆이 청양이에요. 이게 저거거든요. 소호금천이 살던 데거든요. 여기가 양자강이고 황하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이제 여기 동해연에 여기가 그러니까 이 일조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일조가 문무왕릉. 여기구나. 문무왕릉. 예. 그러니까 이게 딱 예. 강릉 청양하면은 이게 예. 저기 청양. 그 동성할 때그 점령한 그렇죠. 광릉. 예. 고구려 동성화? 네. 그래서 이제 백제. 예, 광릉태수가 있죠. 광릉태수가 있고 요쪽이 이제 천주인데 취한저우인데 그러니까 이제 문자. 문자. 고구려 문자. 이거 문자하면 안 돼요. 고구려 문자? 네, 고구려 문자. 장수한 이제 아들? 텍스트를 막 치고 있죠. 문자를 막 치고 있는 그때 이제 신라의 유민을 천주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고 이쪽이 이제 요서라고 해석을 하면 문자왕 때 요서 백제를 정복했다고 나와요. 고구려가 장수학과 때까지 놔뒀다가 네, 이렇게가 나오고 맞아. 그래서 이 태산이랑 그리고 아까 장성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장성이 여기가 이제 이 경계가 뭐냐면 태산이에요. 태산 여기가 경계가 딱. 그래서 저는 아래가 여기까지 왔지 않나 아니 근데 그렇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저거잖아요. 저기 그 텐진이고 천진이고 여기가 북경이잖아요. 여기가요.
그래서 이 위로에서 여기 산해간이고 여기는 다 이게 산맥이라서 못 들어오거든요. 이거 산해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북경의 요 근처에 여기 당산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왕건부터 시작해서 발해에 대한 지형물이 많이 나와요. 거기 바래요. 여기 발해가 있어요. 여기 발해 군도 있는 것 같은데 발해 진인가? 진영이 나와버린다니까요. 그 진영 나오면 그거는 대진국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네. 발에 여기까지 신라전.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 고려사에 보면 말이죠. 고려사 이제 초기에 그러니까 현종 전에 고려사에 보면 개평 이게 어떤 지역이냐면 거란이랑 고려랑 싸운 지역이에요. 개평 여기서 나와요. 여기 고려 왕건이니까. 발해가 네. 발해가 하북 쪽하고 내몽골 쪽이에요 원래. 하복 내몬고. 근데 선생님이 맞아요. 저기 지금 너무 이거는 그 뭐죠? 충격적인 이론이라 조금씩 지금 조금 이렇게 천천히 하고 계시는 거죠. 원래는 다 알고 계시면서 알죠? 가르쳐 주세요. 제가 논문에 쓴 게 네. 그 갈석 얘기를 하면서 그 통전인가에 네, 통전. 고려 구계라고 나와요. 네네. 고려국. 고려의 구계, 옛날 고려의 나와, 경계다. 나와. 아, 그렇죠. 저 지금 창녀로 보고 있는데 네네. 그 고려라는 건 그때는 8세기니까 9세기니까 그때 고려는 발해를 말하거든요. 예, 그렇죠. 발해의 옛 경계가 갈석이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전 그걸 창녀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저 교수님 말씀대로 하북성 내봉을 하면은 제가 얘기했던 그 산동성 여기에요 빈주시가 여기에 갈석이 확실한 갈석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확실하네. 그 당시 고려 국에는 여기 창녀가 아니라 산동성 그렇지, 빈주시 그렇지. 맞아, 속방 맞아. 여기여야죠.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네. 제가 지금 가장 그 좀 뭐랄까 좀 논증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고구려가 산동성 어디까지 먹었느냐 이거야. 내가 볼 때는 어디까지 경영을 했느냐 이거야. 저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어요. 뭐 아직 해도 되나요? 먼저 말씀하세요. 그게 내 지금 아, 궁금하다는 그래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643년에 이제 그 영계소문이 당태종을 무찌르는 내용이 있어요. 660년부터 이제 백제가 패망하잖아요. 근데 요 때에 이제 이제부터 이 전투지역명을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국내성이고 고구려에 유리왕 묘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왕성을 많이 옮겨요. 많이 옮겨서 정확하게 마지막 평양은 어딘지는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얘기할 때는 찾아봐야겠지만 얘의 공격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영계소문이 어디서 패하냐면 여기 일단 여기 마산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뭉개지고 그다음에 이쪽 산동만 여기 강소성이라고 하나요? 강소성에 목련고탑이 있어요. 목련고탑이 있고 설인기가 나오는데 설인기는 요 왼쪽에서 나타나요. 설인기랑 격전지가 있는데 제가 이거 20년 전인가 옛날에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얘네 중국 이 지역에서 홍보한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때 박사님 보셨어요? 그 동네 지역에서 그때는 뭐냐면 인터넷이 막 생겨가지고 중국 지역명을 막 홍보할 때였어요. 지자체에서. 그러면서 목련고탑 제가 그때 사진 봤거든요. 그거는 사진 다 있어. 그거 좀 다 갖고 있어. 목련보탑 알아. 아니 목련고탑이 아니고 중국 애들이 그 게시판에 만들었다니까 딱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그거 좀 거기 있어요? 거기 여기 있어요? 없어.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지네 그 지역을 홍보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고 없어졌어요. 메모에다 적어놔야지. 그러니까 이게 전투명이 이렇게 된다면 어떤 얘기냐면 여기가 백제의 지역이기도 하고 신라의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당태종이 구출을 받냐면 김건이라는 애가 있어요. 김씨는 다 신라야. 그래서 일단은 맞아. 네, 김씨는 다 누군지 모른대. 그러니까 얘네들의 루트가 황하를 따라서 쭉 온 거죠. 와서 황하를 따라야지 물량을 하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를 공격하다가 이제 박살이 나니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신라의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이때는 어떠냐면 고구려랑 백제가 동맹국이에요. 그리고 이 전에 당태종이 올라오기 전부터 신라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당태종의 출정을 뭐라고 그랬냐면 신라가 항상 공격을 받는데 고구려 백제랑 맨날 고구려 박자가지고 징징대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당태종이 출병을 한다고 하는데 연합국이에요. 연합국이고 박살이 나면서 이쪽으로 이제 여기가 원래 이 위쪽이 신라 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보면 계속 신라 지역이고 이렇게 산맥과 회수를 따라서 신라 지역에 와. 산맥과 회수. 그리고 백제가 강성했을 때는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깨지는데 요 아래쪽에서 설인기가 나오는 지역은 회수가 흐르는데요. 또 이게. 그러니까 다 강 따라서 움직이다 박살나고 도망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죠. 643년. 맞아요. 근데 그 643년의 기록이 중국 사서랑 우리나라 사서에 그러니까 신라봉기에 없어요.
그 연도 1년이 아예 없어. 이상하다. 수상하다. 빽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연기 소문이가 예, 예. 연기 소문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개소문이. 그 연기 소문이 원래 그 직함이 뭐냐면 서부대인이야. 서부대인. 서부대인요? 서부대인이야. 예, 예. 그러니까 고구려는 동부대인하고 서부대인으로 나눠져요. 네. 중부대인이 없어. 네. 그러니까 서부대인이라는 얘기는 서쪽에 있는 귀족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의 설인기전하고 서린귀. 그 뭐야 그죠? 중국의 그 뭐지 그거 이거 저 안면 바꾸는 그 저기 뭐 이렇게 그거. 뭐 자꾸 바뀌는 거인데 얼굴? 목동만 병거. 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설인기하고 네네. 연기 소문하고 네. 동네 친구야. 그 저기 경극에. 동네 친구고 그 기록이 있어. 근데 지금 어딘지 기억을 못 예, 하겠어. 알겠습니다. 대박. 산서성 사람. 어머머머.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서부대인이야. 그래서 이 산서에 보면 장수들의 그 족보가 다 산서에서 출발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자들이 산서에 많아. 중국의 실크로드 역대 쪽이니까. 부자들이. 산서성. 실크로드니까. 산서성이 요소니까. 예, 시조에 대한 것도 산서성에 다 출발해야 되고. 네, 성이 신기하더라고요. 지금도 가면은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실크로드 그 옛날 쪽이. 그 뭐죠? 고택들 아주 유명하죠. 거상들 예. 아주 유명하거든요. 산소가 산인데도 거상이. 예. 거기가 무역은 많이. 그래서 신라의 많이. 영향은 한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후계. 울지문덕이 그러면 산속성이면 고구려 연개소문. 최대한 산성이에요. 예. 연개소문. 그러니까 문헌통과하고 통전에 육천리라고 나오니까 그게 맞아요. 육천리라는 게 아무리 재봐도 지금 감속성까지 가야지 육천리인데. 제가 재봤어. 와 진짜 멋있다 그거. 재지는 거.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지. 내 집에 뭐가 있냐면 네네. 이렇게 똘똘똘똘 굴리는 그 돌을 해서 이렇게 바퀴 룰렛. 배율자? 이렇게 배율자가 있어. 그래서 네. 고학 박사님이시니까. 육천리 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완전히 네. 그 중국 고지도 네.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붉은 줄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 네네. 도로가 네네. 대천광에도 있는 붉은 줄로 예, 표시되는 예, 게 예. 그게 뭐냐면 군사도로예요. 군사도로죠. 사람들이 걷는데. 그 제일 리즈너블한 그 숏컷을 갖다 쟀어. 네, 가장 짧은 지름길. 그랬더니 산서성 어디냐면 저기 오르도스 있잖아요. 예, 오르도스. 오르도스 고색이라는 데가 있어. 고색. 네, 고색. 네. 고색. 예. 거기까지 6천리야. 아. 그래서 거기에서 이 고구려가 뭐가 있겠다. 아. 그래가지고 예, 예. 그 군사지도 찾아왔어. 예, 예.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네. 고려 판홀동. 와. 브라보. 선생님 멋있어. 홀동? 고려라고 그냥 고려. 고려면 끝난 거예요. 고려 오르도스에 판홀동, 고려 있으면. 고려판 이렇게 돼 있어. 동네라고 동네. 그죠? 거기 두 가지 있어가지고 내가 요번에 네. 저기 일본 군사지도 올린 거 있잖아. 아, 제가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표시해놨잖아. 최고예요. 그거 표시해놨잖아요. 네, 거기 너무 잘 봤습니다. 근데 저는 저거 있어요. 그 성씨 족보들 보면 이제 고씨들 있잖아요. 고씨가 어디에 밀집되어 있냐면 량원이에도 많은데 양이 많지. 아니 산소서 넘어까지 계속 고씨가 있어. 거기 계속 고씨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 도대체. 그게 강제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옮겨놨잖아. 그럴 수도 있죠. 고구려 예, 망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북위가 고구려가 왕씨잖아. 북위 왕이 고씨잖아. 그럴 수도 있죠. 예, 맞네. 그러면 뭐 다 고씨죠. 북제도 왕이 고씨였대. 그래서 다 고시더라고요. 쫙 계속. 그러니까 이제 백제 그 북제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일본에 중국 애들은 북주 그러니까 북주가 우문시가 진 거 아니에요? 우문시가 세운 거 아니에요? 북주, 북제, 그다음에 어디요? 북위, 맞아요. 다 그냥 뭐라 그럴까? 네. 그냥 서자 취급해. 아. 역사로 봐서는 서자 취급. 역사적 서자 취급. 요거는 예. 오랑캐들이라고 얘기해. 그렇죠. 그 나라들이 강력한 나라인데 원래. 근데 그 북주의 역사를 보면은 북주 고한에 북주 일대 왕이 고한이에요. 고한. 네? 고한이야. 고칸? 고한. 고환? 고환? 그건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네. 사실 뭐 여기 아까 을지문덕 말씀하셨지만 연개소문. 저 연개소문 예, 얘기하셨지만
선비족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다 예, 선비. 예, 예. 모형 탁발. 수나라, 당나라 다 지금 예, 선비족 네. 사람들인데 저는 지금 그래서 막 혼란스러운 게 어차피 선비족은 조선 사람인데 네. 선비가 조선이라는 뜻이잖아요. 예맥 조선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맥 선비라고 나와요. 아예 예맥이 붙은 것들은 같은 민족들이에요. 예맥 부여, 예맥 마한, 예맥 뭐 저기 선비 네네. 많이 나오는데 네. 같은 예맥 조선이거든요. 사실은. 네, 네. 조선 사람들이 한두에 다스린 게 아니라 이 4세기에 400년 다스렸죠. 서기 4세기에 조선공 모형황 그렇죠. 모형왕이 북견, 조선공이지. 북견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년을 다스려요. 거란도 그 중에 하나고 그 뒤로 다시 또 조선 진짜 조선 본토백인 금나라가 송나라를 완전히 그냥 맞아. 백부님 해가면서 그쵸, 그쵸, 그쵸. 송나라가 금나라를 섬겼잖아요. 그렇죠. 정통 예, 선거고 금나라가 예, 금나라를 강력했죠. 백부님이라고 예. 섬겼었어. 예, 송나라가. 예, 근데 여진. 원나라, 뭐 뒤에 청나라, 네네. 뭐 요나라, 네네. 수나라, 당나라 그 전에 네네. 고구려하고 싸웠던 북주, 네. 가보온달 얘기 나오는 네네. 북주, 전부 다 조선끼리 싸운 거지. 이거는 중국 역사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다 봐야죠, 조선- 맞아요. 그 조선 역사인데 네, 맞아, 그렇게 봐야죠. 이게 그렇게 되면은 고조선이 정통성이 나뉘어요. 맞아. 네, 중국도 지분이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게 있고. 그러니까 그게 해석이 문제라는 아니 그러니까 중국은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거가 될 수도 있고 저희 쪽 입장에서도 지금 저희는 단일 깍두기 민족의 이야기는? 아니요 단일 민족의 프레임에 갇혀 있지만 그 프레임을 벗으면 우리가 해석하면 우리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거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 게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얘기하니까 이게 큰 맞아. 문제죠. 아니 해석 역사의 해석이 다 자기 주관적으로 하는 거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누구 말을 네. 이게 연운이에요, 연운? 연운 연운, 연운. 그러면 이거 연운 16주랑 같은 한자예요? 아니 그건 틀려. 달라요? 연운 16주랑 달라요, 한자? 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그러면은 연운 16주도 여기 아니라 여기겠네. 뭐 그럴 수 있죠. 모르죠, 몰라. 그건 몰라. 그건 아니고. 모르겠는데. 연우 16이 이제 그 산사정 있는데 내몽골 있는데 있잖아요. 예, 예, 예. 그쪽이라고 봐야죠. 아, 모르겠습니다. 저기 뭐 여기도 연운이라 그랬지 아까. 안 살아봐서 몰라. 연운항 백제부터 많이. 근데 이 한자가 이거예요? 운자 이거는 맞아요. 예. 연자는 이거 뭐예요? 연운 16. 연운 16주. 이거 누가 적은 겁니까 이거 지금? 연운 16주 유명한 거죠. 예, 아니 이 지도를 누가 그린 거냐고. 위키백과. 아, 그래요? 그럼 맞나 보네요. 위키백과 개인이 올린 거잖아요. 아니야, 얘네 다 북쪽으로 해놓잖아. 저기 연운 아니죠? 16주가 이게 저 2층에 있다고 했는데 네. 그 안쪽에가 연운 16주 원래 유명하죠. 그래요, 그죠? 그 고려 왕건이 여기 양자강 이남 출신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취안저우에서 이제 이 공학 박사님이 그러니까 저거잖아요. 고려가 지방 호족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발견한 건 이 왕 누구라 그랬냐? 왕봉규 취안저우 절도사가 나오는데 이 왕봉규가 계속 나와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상하죠 뭔가. 근데 왕건인데 왕건의 지역명이 천진부터 시작해서 북경 쪽에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왕건 장소, 왕건 진짜 똑같아. 그러니까 사천성 왕건 말고. 그러니까 이게 신라의 지역에서 일어나고 북경을 차지했는데 거란은 요 나라잖아요. 거란은 태행산맥이 요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란의 요가 수도가 어디냐면 상경 이만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인자기로 지금 알고 있다. 아닙니다. 상경 이만부가 어디냐면 서안평해야 돼. 상경 이만부가 서안평인 거야. 왜냐면 이 요의 오른쪽 바로 태행산맥 오른쪽에 여기가 끝내주는 장소가 있어요. 이 왼쪽에는 산이고 여기 강이잖아요. 그래서 서안평이 아니라 고구려의 서안평인데 여기 안평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중간에 이 안평이 여기 동황성이라 했어. 고구려 동황성. 그러니까 고구려가 다 여기 북경부터죠. 근데 맞아. 이쪽에 서쪽이 서안평인데 이 서안평을 뭐라고 불렀냐면 상경 이망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상경 이망부는 요의 수도예요. 요의 수도가 그러니까 딱 거란 쪽 딱 맞지. 근데 여기가 발해의 서경이란 말이에요. 발해의 서경이 서안평이라고요.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태백일사에.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어떻게 보는 거냐면 북경을 송나라 때부터 명나라 때부터 이게 다 얘네가 그러니까 송나라 빼고 명나라 때 차지하니까 자꾸 이쪽으로 넘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요수라고 나오잖아요. 지역에. 그죠? 제일 끝에 여기는 요라고 나오고 일로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인작이 여기다 그리고 8인작이 여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발해의 서경이 되고 여기가 거란의 수도가 그죠? 요 나라의 수도가 되고 여기가 고구려의 서안평이 되면
영토가 고구려 확 줄어버리는 거야. 발해랑 같이 다 같이. 내가 네. 이게 악질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악질이지. 지금 이게 네. 그 나도 지금 본 게 기억이 나는 게 네. 그 상경 이망부가 그 북경 위쪽인가 그럴 거야 아마. 아니 저희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에 지역명이 지금 뭐냐면요. 황이라는 글씨가 들어가는 동네로 바뀌어 있어요. 황제황. 이거는 거기가 뭐가 있는데 황제황이 나와요. 석가장 아래예요. 석가장 아래. 아까 이거 네. 지금 지금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아 저요? 저는 요나라 상경. 이거 지금 뭐라고 보냐면요. 저는 이렇게 보면 이거 옛날부터 있는 거 태행산맥 근처가 이 구요인데 여기 이제 거란족이 저는 여기서 생겨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예, 그래서 얘네가 해족이랑 같이 태어났지. 예, 거란족이 이제 고구려 때 거란이 요나라 고려 때 거란이 발해가 바로 오른쪽에 그러면 발해가 있는 거예요. 발해의 수도는 북경부터 시작해서 여기 쭉 다 발해죠. 발해인데 발해를 바로 멸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상경 이만부를 어디로 보냐면 여기가 서안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안평과 상경 이만부랑 발해 서경은 같은 지역이에요. 이건 사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태백일사에도 나오고 세 개가 같은 지역이면 여기가 이제 서안평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로 지금 여기가 황이에요 딱 그냥. 근데 여기가 항상 접경지고 여기가 전쟁터 여기가 석가장이고 여기가 대방이고 대방이란 지역명이 대랑 방이 남아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태행산맥이 무조건 우리의 전투지야. 여기는 무조건 산 넘어. 예, 그리고 여기에 강이 엄청 많아요. 여기가 칠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이 몇 겹이 계속 있어. 그쵸? 불행함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 왜냐면, 팔임자기가 서안평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서안평이 거란의 수도가 되고, 고구려의 서안평이 되고, 그 다음에 발해의 서경이 되면, 우리 영토가 북경 이쪽으로 다 이렇게 다 줄어들어야 돼요. 네,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팔임자기를 서안평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이쪽 보지 말라고, 북경 쪽을. 이거 완전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팔임자기가 근데 왜 안평이냐? 그러면 안평 여기 있는데 지금? 그리고 여기 황이라는 지역명이 딱 있는데? 황이 여기도 찬왕 뭐가 있죠, 여기요? 산해관도. 찬왕? 예, 근데 여기도 찬왕, 황이라는 찬왕. 제가 정확한 이름이 찬왕이 있었지. 예, 여기도 황이 딱 있는 거예요. 다 몰아놨다. 서안평을 지금 신우주로 갖다 놨잖아. 그러니까 문제죠. 그건 더 문제죠. 그거는 이제 한국사고. 근데 거란이 여기 말 타고 여기서 쉽게 다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딱 좋은 자리에 딱 앉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거란이 요 나라가 고려 보고 니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난 애들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니네는 신라 땅이고 우리는 고구려의 땅에서 일어나니까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름도 고려고, 그 다음에 니네가 그렇게 따진다면 니네의 동경은 다 고려의 땅이다, 예, 고구려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소손형이랑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강동 육주를 내놓아라 하기 전에, 강동 육주 어디냐면 여기 폐수잖아요. 폐하란 말이에요, 황하가. 그러면 강동이니까 폐하의 동쪽에 육주인 거예요. 북경 아래쪽이죠. 육주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금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진을 막아야 된다 해서 딜을 하는 거예요. 여진을 막아야 된다. 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아니 얘네 시대, 제가 생각하는 얘네 시대의 강이라고 하면 폐강이야, 폐강. 왜냐하면 폐강의 남쪽은 신라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발해 때. 그래서 얘네가 얘기하는 게 우리는 여진이 위에 지금 강성하고 있으니까, 여진족 나중에 금나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진족을 견제하자 그래서 소손형, 이게 태백일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한다고 여진을 우리 둘이 딜을 하자니까 땅을 뭐 니네가 가져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땅이 얼마나 중요해. 동맹국이 되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강동육 줬다가 이제 다시 전투 벌이죠, 거란이 고려를. 그러면서 나중에 선생님 말씀대로 현종 때, 고려 현종 때 밀린 것 같아요. 거란이 너무 세서 밀린 것 같습니다. 털렸어. 네, 완전 털려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거 반도.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가지만 이 땅이 지금 수많은 호족들이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조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절도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왕의 이름도 쓰고 우호랑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산동반도 부분령, 그러니까 고려가 여기가 이제 심양왕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가 랴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섬을 타고 움직이는데 여기가 이쪽 아래에 뭐가 있냐면 고려 도성으로 보이는 지역명이 있어요. 예, 고려 때. 여기가 옛날 강화라고 불린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말고. 강화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양조가 요즘에 이게 언제 때 움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제 영상에는 사실 이거는 사실 고려 남경으로 보라고 제가 올린 영상이거든요, 사람들한테. 왜 고려 남경이냐면 남경에 왕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민왕 때. 예. 공민왕은 여기 있죠, 당연히. 근데 남경이라고 그냥 옛날 남경이었다고. 여기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영은 여기 가서 싸웠겠죠. 그리고 다시 또 쌍성으로 가서 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고려 남경이 여기에 고우라는 지역명이 있는데, 고우는 한반도에 없어요. 여기 있어요, 다. 이게 예.
내가 이제 보니까 네. 그 왕대별로 네. 영토 변동이 생겨요. 그렇죠. 네. 왕대별로. 근데 태조에서 고려 얘기하신 거예요? 예. 태조에서 어디냐? 현종, 성종? 고종? 네. 성종. 성종이죠? 까지가 경계가 불분명하게 나와 있어. 그리고 사서에. 그 광종은 뜨문뜨문 보여. 산동성을 차지했어. 산동성 갖고 있었던 거야 이게. 왜냐면 신라 땅 그대로 이제 저기 털리긴 털렸더라도 네. 산동성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광종에서 어디까지 바뀌냐면 문종까지. 그러니까 1100년대까지. 1100년대까지 요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문종 때 남경이 있었어요. 남경을 갖고 있었어. 근데 이 문종 때의 남경이 어디냐면 바로 양주에 양주. 그러니까 양조우. 양주에 양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역명이 거기만 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려의 지역명. 제가 이 양조가 결국은 고려가 털린 게 저는 거란 때문에 털렸다고 봐요. 거란 때문에 털렸고 1차로 두 번째는 원나라 때문에 털렸어. 네네 맞아요. 계속 수복하려고 싸우고 뭔가 거기 절도사들이나 오랑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항상 싸워요 거기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란 때 털리고 원나라도 털려가지고 이 산동성 있잖아요. 산동성이 흔적이 없어져. 고려는 그다음에 거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종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누구냐 이 저기 공민왕 때 맨 마지막. 공민왕 때 이제 네. 수복하자고 돼 있어. 네. 그래가지고 북부 지역은 고종 때 원나라한테 뺏겼던 땅을 다 수복을 했다고 돼 있어. 그러면 압록강 북쪽은 다 고려 땅이야. 근데 수복을 못한 지역이 어디냐면 이쪽 지역이야. 네. 산동이랑 아래쪽. 산동 절강 네. 요쪽에. 그래서 공민왕조에 보면은 장사성이 오왕이라고 했잖아. 오왕. 오왕. 오왕 장사성이 하고 그다음에 주원장이. 주원장이가 짱을 엄청 해요. 예물을 많이 보내. 고려 왕한테. 공민왕한테. 그렇죠. 마지막 고려 왕한테. 공민왕한테 엄청나게 맞아, 그런 기록 있어요 고려사에 그죠? 많이 계속 보내거든요. 보내. 장사성이. 갑자기 한반도에 있는 고려 왕한테 왜 그래? 그다음에 이제 송나라 때 장사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그 송상이라고 돼 있어. 거기 송상. 네. 송상들이 고려에 엄청나게 많이 와. 네. 그래가지고 예물도 바치고. 희한하죠? 처음에 이상했거든. 왜 예물을 바칠까? 그랬더니 쓸데없이. 그러니까 네. 신기한. 이 명나라에서도 뭐냐면 명나라 이전에 원나라에서도 네. 이거 너희들 옛날 땅이 되는 걸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 네. 오 대박. 그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그 대표가 누구냐면 장사성이거든. 네. 장사성하고 공민왕하고는 사신도 많이 보내고 공민왕은 장사성이는 예물을 많이 보내 공민왕한테. 그다음에 주원장이는 임금이 되기 전에요. 임금이 되기 1365년에 임금이 되지만 황제가 되지만 이 전에 55년인가 58년인가 좀 돼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삼종신기라는 걸 보내는 거야. 네. 창, 갑옷. 그다음에 명나라 건국청. 누구한테? 명나라 건국. 공민왕한테. 고려 왕한테요. 주원장이가. 심양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얘기들은 하나도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고려사에 일곱은 다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라의 모든 대륙의 지역명을 고려가 대부분 편입했고 부분적으로는 줄었다는 그치, 얘기죠. 예. 그치. 거란, 그다음에 금나라, 뭐 원나라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줄였지만 기억은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를 차지했던 오왕이라든가 오왕 장사성이라든가 그러니까 다 절도사로 봐야 되는 건 호죠. 주원장이 같은 경우는 국민왕하고 뭔가 정치적인 타협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공민왕은 얘네들한테 뭘 필요하냐면 야 너희들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원나라를 제어해달라는 그렇죠. 뜻이고 네. 얘네들은 뭐냐면 그런데 고려 공민왕을 보면서 야 반란 세력을 억제해야죠. 공민왕님 네, 반란 세력 억제해야죠. 저 원나라 좀 어떻게 좀 털어주십시오 이거야. 우리 도와줘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왜냐면 이 양자강 지역에 고려의 그 유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반란을 하지 못하게 그 응집점을 찾는 데는 고려의 왕한테 아마 무역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20년 후에 이제 조선의 이성계가 태어나는 거예요. 고려를 멸망시키고 20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네.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책보고 선생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 구당 입법 순례 행기로 썼잖아요. 입당구법 순례행기 옛니요. 와, 나 그거 진짜 웃겨요 이거. 제가 나중에 지명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러니까 원본을 다 봤는데 날짜가 많이 띄어먹은 것도 있고 막 뒤죽박죽 된 게 있긴 있는데 네. 결국은 산동에서 그 장보고 만나고 그렇죠. 만나려고 그다음에 그러고. 네. 오대산으로 가요. 오대산. 네. 오대산 갔다가 다시 적산으로 와. 그렇죠, 맞죠. 근데 그렇게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옛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거의 다 신라 사람들이. 다 신라요, 다 신라. 다 신라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 신라인이라고 돼 있어. 근데 하나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신라의 그 이때가 희강왕 때, 희강왕. 희강왕 때 장보고 희강왕. 아주 난리가 나거든요. 신라에서 아주 그 뭐랄까 대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청해진 절도사가 이리 도망와. 장보고한테. 그래서 그거를 옛이가 목도를 해. 이 청해진 절도사가 김훈이가 도망왔다. 김훈이야 그 사람이. 그 희광왕 때하고 민해왕 때 아주 난리 나잖아요. 저 신라에서 그걸 본 게 없어지고 나선 네가 잘났는데 내가 잘났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그 신라 영역과 신라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지금 거의 다 이때가 이제 당 거의 말기죠. 개성 4년인가 개성 5년 되니까 그때가 860 몇 년 정도 될 거야. 800년 예. 지금 이 국민왕 때까지 한 500년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1352년서부터 예. 1376년인가까지가 네네. 국민왕이 지냈으니까 네네. 500년 사이에 희미하게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영역에. 경토 줄어들게 됐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맞아. 그 입당구백 순례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지역명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양자강 남북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이 국사 편찬위 사이트를 보잖아요. 해석을 잘못해놨어요. 아니 주석을 개판 잡아놨어. 근데 주석도 그런데 이 제목이 있어요. 걔네들 다른 제목. 당나라의 어디로 움직이다. 근데 그걸 빼고 읽잖아요. 원문만 읽잖아. 그럼 거기 신라 땅이야 무조건. 다 신라고 신라 지역인데 이 위에 제목이 문제야. 뭐 예를 들면 등주 같은 거죠. 등주가 당서에 보면은 여기가 당나라의 등주란 얘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등주 공격이에요. 그 어느 나라인지는 몰라. 당나라라고 그래. 근데 만약에 지네가 당나라였으면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당나라의 등주, 당나라를 침입했다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제목들이 다 이상해요. 예. 고려 지명도 못 찾으면서 무슨 맞아. 가야는 험한 가야는 경상북도 상주시다. 맞아. 아이 그리고 고조선을 웃기더라고. 얘기. 아니 지역명이 지금 다 있는 구글 찾으면 다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맞아. 그거를 정확하게 해놨어요. 골 때리는 게 뭐냐면 골 때리게 해놨어요. 맞아. 그거 어떻게 다 써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진짜 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다 지명은 해놨더라고. 아무데나 막 규정해놨어요. 굉장히 자세해요. 굉장히 자세해요. 아주 웃기는 게 뭐냐면 이거 천주잖아요. 천주. 이 체인저우잖아. 체인저우인데 네. 이때 당시에 체인저우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하나밖에. 고우도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걸 주석을 달아놨어.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네. 경상남도로 돼 있어. 경상남도에 천주 어디 있어요? 있어요? 그것들을 경상남도에 어떻게 천주 있나? 집어대로 했어요. 있어요? 없어요? 질려버렸어. 근데 이제 고우도 누가 만들 것 같아 지역명. 그러니까 고우 없는데. 만들 거야 또. 네 만들 거야. 양자왕인데. 천주를 지금 고려로 그쪽에 천주가 그 대만 위에 대만 저기 위에. 대만 왼쪽 복권동, 그 정도에 복권동 해변가에. 이 천주가 신라였다는 네. 아 이건 무조건 엄청 나와요. 이거는 이거 신라 취향도 엄청. 근데 그리고 여기 대만이
예. 일본에 속국이어가지고 그랬는데도 일본을 되게 좋아해 대만이. 대만이 그래서 내가 일본을 왜 대만 애들이 지네 속국이었으면서 일본을 좋아하나 했다? 그랬더니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종족이 같은 같은 DNA가 거야. DNA가 같은. 근데 천주가 중국에서도 상당히 유명하죠. 바닷길이니까요. 예. 바닷길 예, 예. 기점인데 그러니까 바다 비단길 아마 바닷길? 기점이에요. 예. 해야지. 고대 그 맞습니다. 예. 해로의 해안선의 맞아. 주요 거점 곳이에요. 그렇구나. 저도 가봤는데 네. 가봤는데 어떠세요? 굉장히 도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국제화. 국제화요? 굉장히 아랍 사람 모르겠어요. 아랍 사람 말이요. 아랍 사람 많이 맞아. 굉장히 번창한 데거든요. 커머셜 도시예요. 네, 그래서 되게 번창한 도시인데 거기 이상하게 한국하고 유사한 빗살무늬도 보이고 이런 게 자꾸 보여요. 아, 그래요? 빗살무늬도 빗살무늬 한국 것만은 아니구나 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고대 대만 네, 대만이 백제 거잖아요. 네. 백제가 분명히 네. 동서 이철 천리 남북 예, 이철이면 예. 백제 건데 예. 단모라고. 웃긴 게 대만만 딸랑 백제에서 전문했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 앞바다까지도 백제가 근거지가 있어야지 대만을 차지해. 그렇죠, 맞죠. 역사 기록에서는 맞죠. 그냥 그 단모란 거고 하나만 네, 맞습니다. 백제 거라고 네. 했다는 거는 이건 이체 맞지 않고. 맞아요. 바닷가 다. 네, 이 천주 지역에서 아마 백제나 신라가 대만을 그렇죠. 계속 지배하지 않았을까. 이 복건석에 실제로 지금도 그 신라구라고 있잖아요. 구, 그렇죠. 신라현이 아니고 그냥 구가 크게 있어요. 그리고 신라 지역명들이 엄청 많죠. 네. 그리고 그 신라 인명 구슬, 유리 구슬 있잖아요. 예, 인명 구슬.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거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만들어? 로마도 못 만들었는데. 신라 인명 백제 구슬. 일본석에 보면은 백제가 와가지고 저 동남아 저 인도네시아 태국인가요? 어디 태국 사람들을 노예를 잡아다가 이제 선물을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일본하고 직거래했다고 백제에서 열받아가지고 일본 사신인가 일본 그 노예들을 갖다 죽였다고. 노이장 난 맞아요. 아, 예. 그래서 남인가 캄보디아인가? 예. 이 해로를 따라서 예, 그렇죠. 여기 라오스나 베트남까지도 인도네시아까지도 이 백제가 분명히 교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게 맞습니다. 어디 나와요, 선생님? 일본석에 나와요. 일본석에 나와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일본을 또는 이제 백제한테 예. 무역이나 어떤 공책 제압을 당하고 있었는데 직거래했다고 열받아. 그래, 캄보디아로 추정되는 애들을 거기서 그쵸. 그 옛날에 일본석이 그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백제 담로가 아마 그 해양 무역 그 거점마다 다 있는 게 그랬던 것 맞는데 같아요. 그게 22 담로다 이렇게 보는 게 대만이 여기서 야오닝 성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제주도 가는데도 지금 힘든데 예. 대만을 바다로 직항한다? 예. 그리고 우리 땅이라고 했다? 아 전라도에서? 응. 그건 어렵죠. 전라도에서 가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분명히 예, 맞죠. 해안을 따라서 가서 거예요. 해안을 따라서 가서 대만을 정복한 거예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주도 가는 저리 몰라고 연안항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폭풍적인데. 분명히 대만 앞바다는 대만의 이제 대륙 쪽은 복건성이나 이 지역은 백제 사람들이 항로였구나. 그래서 남북까지 이제 같이 이어서 그게 이제 중국 애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니까. 안다니까요. 예, 다 아니까 알아요. 이제 우리가 어리버리하니까 한반도까지 내놓으라고 걔들이 지금 보면 백로그가 있어. 백 뭐요? 백로그가 있다고. 아 로그돼 있다. 로그돼 있다. 백로그가 다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경상도까지 다 내놔라. 니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기까지서. 멍청한 병신들이 멍청하니까 네. 어리버리해가지고 찾지 아무것도 모르니, 못하니까 그치? 이거 전라도 니네 거. 그러니까 얘네가 웃긴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017년에 나온 백제가 이제 중국 땅이라고 이제 인민교화용으로 나눈 책에 보면 백제의 오도독부를 우리나라도 보면 못 찾거든요. 웅진도독부 정도 찾고 나머지 뭐 금년도독부 덕안. 이거 못 찾는데 얘네가 전라도에 충청도에 다 찾아놨어요 중국 애들이. 그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도 모르는데 지네들이 다 뭐 찾아놨어요? 어느 전라북 어느 시 어느 지가 다 너 고맙더라고 딱 보니까 다 찾아놨어. 우리도 처음 봤어. 여기가 동면이었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동명이었구나. 구체적이에요. 나중에 책 보여드릴게요. 비까지 나와. 책 장성이 맞아. 평안평 어디 무슨 비까지. 야, 아이고 참 웃기네. 웃겨요. 그리고 우리나라 누구의 책을 인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대단하다. 한국 사람들이 참 저는 이 역사를 시작한 게 분명히 한자에 담긴 문화는 네. 중국 게 아니다. 이게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제 갑골문 연구하다 보니까 네. 이게 왜 이럴까? 분명히 한국 건데 네. 3,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중국에는 그런 풍습이 전혀 반대의 풍습이 있고 그 한자에는 왜 이상하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풍습이 있을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아까 쓴 책 제가 중국에 쓴 한국사 그거를 하나하나 제가 동의전을 한 15년 전에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문헌문이니까 중국에서 모택통이 싹이 난 번역본, 백화본이 있어요. 그거 대조해가면서 이 속이는 거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 대단하네. 그때 되게 그래도 동의전 번역하시는 네, 대단하신데요? 살짝 네. 바꿔놓더라고 그놈들이 아, 번역본에 백화에. 번역본도? 그래서 이걸 찾아내서 우와. 그래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정리해놓은 게 뭐 그 뒤에 뭐 동양국사라든가 이런 것도 네네. 나오고 그때 갑골문 연구했던 게 또 책으로 나오고 이거는 이제 동의전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중국에서 번역한 게 잘못돼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번역했는데 너무 후대감이 많아져요. 각 나라나 이때 가면은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국사편차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내가 좀 쓰겠다. 당신들 번역을. 그래서 아마 당나라 이전은 제가 직접 중국 거를 원서를 번역을 하고 당나라 때는 엄청나게 전쟁하잖아요. 그 기록은 국사편차위원회 걸 갖다가 인용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랑 다르다?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원문 보시니까. 네, 원문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건 너무 다르다. 그럼 누가 맞냐? 누가 맞냐는 게 이 질문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한국 학계가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언제 했냐면은 이 북이 그 조조가 사실은 저기 산동반도 위에 그러니까 하북성에 오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오한을 점령한 시기가 207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오한하고 그 오른쪽에 뭐 저기 선비족이 있던 조선, 이 조선하고 오한 전부 그 땅을 서진이 싹 밀어내면서 이게 조조 뒤에 서진이 밀어내면서 최초로 이제 그 관구검이나 이놈들이 오면서 한반도 정세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쓰기 시작하면서 내가 볼 때 평양까지 이놈들이 옛날 낙랑의 전제가 있으니까 거기를 근거지로 해서 이놈들이 이제 거기를 차지했을 때, 그러니까 딱 3세기. 그때 모든 역사를 고구려 그 국내에서 쬐끄만 5만 인공을 만들고 마한 인공을 만들고 그 당시 기록을 딱 서진 기록을 해놓고서는 그 뒤에 이제 고구려가 다시 또 하북성까지 점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서진 때 뺏겼을 당시 기록을 이제 마치 이제 삼국지나 후한서에서 전체 중국이 계속 그렇게 다스렸던 것처럼 해놓은 거야. 근데 저는 속았지. 근데 나만 속은 게 아니라 지금 다 속고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다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강당사 학자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근데 이제 그 밖에 거를 안 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데. 맞아요. 연나라가 잠깐 천리 이렇게 가진 거를 그렇죠, 예. 겨우 30년 지속한 건데, 그죠? 그게 우리나라가 전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서 평소에도 많이 그랬을 것이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진수공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진수공정. 진수공정 좋네요. 진수가 장난. 삼국지. 진짜라니까요? 아니 맞는 것 같아요. 진수가 장난친 이거 거예요. 단어 좋다. 그러니까 진수는 왜냐면 진수 같은 경우는 그 서진 쪽에 그 진나라 쪽에 이걸 많이 했어. 이쁨을 많이 받았어. 근데 진수의 친구가 뭐냐면 박물질이 쓰신 장화야. 아시겠어요? 네. 저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 그래가지고 장화는 오는 소리만 한 거야. 박물지에다가 쓴 거야. 근데 서진에서 딱 봤을 때는 둘이 비교가 되는 거지. 이 새끼는 말 안 듣고 얘는 말 잘 듣네. 한 놈은 같은 서한 출신들인데 한 놈은 거기 지방에 앉아가지고 막 뇌피셜로 막 쓴 것이 이제. 한 놈은 박물지 쓰면서 사실적인 그런 걸 쓰니까
다 쓴 거고 어디에 뭐가 있다더라 어디에 뭐가 있다더라 이 새끼 안 되겠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장화는 이거 된 거예요. 처리됐다. 근데 재밌다. 진수는 어우 예쁨 받아 사랑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네. 들이대니까 네. 사랑해 주는 거지. 그렇구나. 이제 그게 삼국지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속 바뀌어질 그게 텐데 맞는 것 같아요.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는 소동파라고 이제 고려 시대 때예요. 고려 시대 때인데 이제 고려 시대에 소동파가 있는데 고려 시대라고 하면 이제 아까 거란족이랑 금나라랑 이렇게 다 있잖아요. 엄청 싸우던 시절 아니에요. 서로 네, 거란이랑 싸우고 금나라랑 싸우고 고려가 빡터지게 싸울 때 송나라 저기 구석 변방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때 고려가 안 도와줬나 봐요. 네, 왜냐면 안 도와줬죠. 이 안 도와줬지, 안 송 빼고는 도와줬지. 같은 민족이잖아요. 송 빼고 거란이랑 그럼 우리 조선 주주니까 도와줄 필요가 별로 없는데 이제 송이 삐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소동파가 이게 한쪽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게 그래서 사이가 고려랑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를 박지원도 해요. 박지원도 하고 소동파가 굉장히 고려를 미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소동파를 학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뭐라고 하냐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제 이 소동파가 고려한테 책을 팔지 말라고 왕한테 그치, 상소를 그치, 한다고 그치, 거기도 그치, 나와요. 그치. 그게 딴 데도 나오잖아요. 그치, 소동파 그치, 전개에서 그치, 나오는데 그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려한테 그러니까 고려가 미웠잖아요. 일단 우리를 안 도와주니까 우리 안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양자강을 통해서 안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안 도와주니까 고려 이 송의 수도도 어딘지 모릅니다. 이제 개봉인지 어딘지 몰라요. 하여튼 양자강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저기야. 어디? 그 양양? 형주? 지금도 속이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네네. 그 이만이 고려 수도라고 아니 송나라 수도라고 돼 있잖아요. 이만? 그래가지고 이만을 네. 지금 절강성에다가 박아놨어.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임안. 사우싱이야 사우싱. 네, 네, 네? 거기 그 가짜라고 그거 아, 가짜죠. 그 송이 거기까지 갈 그게 수가 없어. 어디냐면 네. 이만이 네. 명나라 때 지도 내가 갖고 있어. 아 그래요? 이만 명나라 어디예요? 때 명나라 때 이만이 어딘 줄 알아요? 네, 네. 양자강 무안? 상류요. 그러면 저기네. 저기. 서송이라는데요. 어? 서송이라고. 서송이라고 이름이? 그래가지고 고려 네. 고종이 이만이 거기다? 고종이 아니라 송나라 고종 있잖아. 금나라가 와서 쳐들어가지고 작사를 내버리니까 땅에도 저걸 못해. 그럼 거기가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강릉 왼쪽인가요? 더 가야 되나요? 강릉 쪽. 강릉 쪽? 거기 발달된데 거기 이렇게 무안 왼쪽 쪽 그럴 수 있어. 왜냐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예. 아니, 내가- 이만이 거길 수밖에 없어. 계산해 보니까 안 나오는 거 이게. 아 대단하시네. 저 지도 좀 줘. 근데 줄게. 예. 그 이만. 고려 고종이란다. 송나라 고종이 이제 금나라한테 털려가지고. 그렇죠. 털리죠. 예. 털리고 난 다음에 저쪽 찌그러져 있는 거 저쪽에 남송 쪽이. 땅에 못 있어. 남송. 땅에 밟은 적이 없어. 거기에 뭐라 하냐면 신주를 타고 예. 양자강 하류에서 상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황을 독점하는 거야. 근데 송나라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개새끼라고 막 그러는 거야. 개새끼, 쇠새끼라는 저게 황제냐 저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쪽에 잘 살던 부촌을 갖다가 불을 다 질러버려. 그 원서에 나와 있어. 불을 질러가지고 3,000채인가 5,000채인가 탔다고 돼 있어. 거기. 말 안 듣는다고. 예. 무섭다. 아니 백성이 반란을 일으켰다니까. 송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남송.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그 소식, 소철, 이제 소동파 소동파 자식. 이래가지고 이 삼형제가 이제 음. 고려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고려들 그렇지. 고려가 안 도와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안 도와주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송나라 입장에서는 황제국이라는 그런 그 위험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선생님 이건 반대 같아. 걔네 기록이고 황제국은 고려인데 이 자식 거꾸로 기술한 거지. 거꾸로 기술한 거지. 우리가 그렇게 조공을 했는데 고려에서 안 도와주는 거죠. 그거잖아요. 그러고 싶은데 어. 뭐냐면 이제 그 고려에 엄청난 그 책을 갖다가 보내줘요. 네, 여기 지도 그려드릴게요. 예. 근데 이건 또 플러스 내 개인적인 뇌피셜이야. 왜냐면 여기가 이제 무한. 송나라하고 여기가 강릉, 여기가 지금 이만이라는 거예요. 이만이 원래 여기라고 규정돼 있거든. 남송이죠. 남송, 이만, 남송 속으로는 건업 이런 것도 다 여기라 봐야 돼. 무한 쪽이라고. 아니야, 이게 아니야. 예, 맞아. 그리고 여기 황하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시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천분지. 여기가 고려였다는 얘기고. 여기 다 고려죠. 여기 다 고려죠. 이렇게. 무안이 기점이에요. 무안이. 그러면은 신주는 황해를 걷는 게 아니라 뭐 양자가 네, 왔다. 당연히 여기 회수 이렇게 연결돼 있고 회수 연결돼 있고 이렇게 어쩐지 고려에서 기술자를 보냈다는 얘기가 바다 건너서 기술자를 모셔올 필요가 있나 그리고요 싶었는데. 고려의 선박들이 다 여기랑 산동 여기랑 한반도 여기서 다 연결돼요. 난파선들이 고려 선박이 중국에서 보시면 그리고 여기가 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죠. 여기가
고려 애들이 놀러 왔지만 선박이 여기서 발견되는데 지네 건 발견 안 되고.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그거는 아니 기록에 나오는 거야 다. 아니 그러니까 패닉 칼보다 강하다. 응? 그냥 그걸 활용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패닉 맞는데 칼보다 강하다. 그게 맞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야 이만 이거 선생님 됩니다. 나는 이거 저기 어디 형주나 저쪽인 줄 알았어. 양양. 이거 명나라 이거 지도 있잖아요. 뿌스레기 지도. 아, 뿌스레기로 발견됐거든요. 저는 이거 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송이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하냐면요. 쿠빌라이 칸이 쳐들어오거든요. 쳐들어가지고 망했잖아. 근데 쿠빌라이 칸이 세 군데로 공격을 해요. 근데 세 군데로 공격하는데 그러면 포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역명이 이상하게 한 명은 사천으로 오고 한 명은 무안 쪽, 쿠빌라이 칸은 무안 쪽으로 와. 그리고 한 명은 시안 아래로 내려오네. 그러면 이제 남송이 어디 근처야 되는데 그죠? 이해가 되시죠? 네, 나는 그래서 이게 남송이 무안으로 쿠빌라이 칸이 오면 무안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무안 왼쪽에 더 가야 되는데. 그건 나보다 여기가 그러면 그건 나보다 훨씬 잘. 아니 여기면 쿠빌라이 칸이 일로 바로 가죠. 이게 뭘 사천성으로 와요. 그러면은 이 둘이 이렇게 전쟁할 당시에 쿠빌라이가 전쟁할 때 이 고려가 강화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 우리 풍습을 남겨두고 강화하자라고 했을 때 이때 쿠빌라이가 만리 지국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했죠. 그때 만리 지국. 그러면 이 만리가 한반도부터 만리가 아니라 중국 그렇게 밑에 봐야죠. 영장왕 우리는 그냥 제후국으로 들어갔다 봐야 돼요. 만리였고 고려가 제후국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만리구나. 네, 몽골이. 만리라면은 한반도에서는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선생님 멋있다. 그런 말 했어요. 근데 만리 이게 지국이라고 해서 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들어가죠. 뇌피셜이 뭐냐면 이때 그러니까 이전에 이게 소독파가 고려 금수론을 얘기하기 이전에 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네. 고려 태조의 그 출신에 대해서 송나라하고 90년간의 협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려 왕건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보면 공부를 안 하고 멍청하다는 게 뭐? 이런 얘기 아니 좋습니다. 그런 얘기가 좋아요. 우리끼리 선생님. 괜찮네. 멍청한 게 뭐냐면 삼국사기 경혜왕조 네. 경혜왕조서부터 고려 태조 조를 펴놓고 한 페이지씩 넘겨 보면은 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 보면 고려 왕건이 아니라 고려 왕봉규라는 게 나온다고. 후삼국부터 해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쫙 나오고. 이 왕봉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왕봉규가. 이 왕봉규가 뭐냐면 봉규야. 본명이에요, 본명? 네, 천주절도사야. 왜냐면 나중에 그러니까 왕시고 건. 이거? 네, 건립 건자 해가지고 왕건이잖아요. 이 천주절도사가 어디로 왔냐면은 그걸 걷다가 제 책에도 다 써놨습니다. 네. 이게 어디로 왔냐면 그 890년대에 쿠데타를 일으켜요. 신라 왕실에 들어와가지고 왕봉규가. 그럴 거예요. 이거 호족들이 다 이거 쿠데타지 뭐. 이게 우리 정사서에 안 나와. 어디 나오냐면 진주 소시 족보에 나와. 네. 족보에 남의 족보도 이거 족보도 필요해요. 소씨는 왜? 진주 소시가 이게 진주 강씨하고 소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성이에요. 3000년 됐어요. 진주 소씨도. 근데 진주가 양자강에 있는 데가 이제 진주. 굉장한 진주. 경주 이씨하고 뭐 경주 무슨 뭐 설씨, 최씨 이렇게 있다는데 이 사람보다도 이 진주 소씨가 1000년이 더 오래됐어요. 양자강이 거기가 진이에요. 그래서 이 진주 소씨의 족보에 뭐가 나있냐면 왕봉규가 난을 일으켜가지고 소씨 조상이 수없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주에서 올라왔네. 여기 있는 왕봉규하고 지방 호족이 돈 벌어가지고. 삼국사기 고려 태조 있는 왕봉규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렇죠. 연결을 보면. 이게 많이 나와 양봉구가. 그래서 내가 이거 찾아냈다는 거예요. 대단하신 거 선생님 진짜. 대박. 네. 저는 지역명이 너무 똑같아. 끝났어. 이저 황해술이 사실은 중국은 서안 쪽 내륙 사람들이랑 그렇죠. 얘들은 기술이 없는데 천주 가보면은 뭐 고려 때 뭐 아라비아까지 막 그렇죠. 배가 맞죠. 그렇죠. 엄청나게 맞죠. 있고 네.
그래서 아니 이 서안에서 이 서안 중심이면은 이게 굳이 이렇게 위협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려가니까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그쪽 해안가는 별도의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별도세 호조비도 다. 예. 같은 말씀인 게 뭐냐면 예. 그 카페에 네. 그 조선족 예, 조선족 역사가가 아까. 올렸다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들이 또 많이 있어. 아. 근데 뭐냐면 동이족하면 네. 배하고 소금이야. 배소금. 산동이네. 왜냐면 소금이 돈이 되니까. 당시에 그래서 금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그 동해안 배하고 소금. 어디야 저 요하 문명에 있는 홍산 있는 사람들이 네네. 산서성 군화계곡 따라가지고 내려온 이유가 있어. 거기 밑에 그 해주라는 데가 있어. 해주. 해주가 있고 지금 그러니까 옛날 말로 보면 하동이라는 지역이죠. 예. 그 하동 지역에 염호가 있어요. 그거 털려고 내려온 거야. 소금. 왜냐면 그거를 중원민족이 그걸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털려고 내려온 거라니까 어떻게 보면. 소금이 전쟁 물자잖아요. 네. 안 썩어. 그래서 버리면. 고구려 사람들이 백제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다시 리바이벌을 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그 소스가 뭐냐면 소금 장사예요. 황소해난도 소금 장수. 황소산도 소금 장사. 아니 다 소금 장수, 다 소금 장수. 제가 좀 만날 분위기. 아 그러세요? 먼저 일어나야 돼. 내일 그러면 저기 2시까지 아니 주소.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도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네. 너무 좋은 말씀 막. 내일 또 뵐게요. 또 봐요. 저도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그러면 그게 어디쯤 돼요? 염호가 선생님 여기? 염호가. 여기? 염호가 여기서 요지도에서. 요격. 거기 서안 가까이에? 그렇죠. 거기 하동염지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애들은 거기서 치우하고 황제하고 싸웠다는 데라고 얘기를 해요. 탕록이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잖아요. 탕록이. 아니죠. 그죠? 여기죠, 그죠? 하북탄옥이 아니라 여기라고 봐요. 여기 이쪽 하북 지방으로. 탕록도 여기로. 그렇죠. 그쪽으로. 대박. 여기가 태행산맥인데 여기 염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부여에서 밤 대추가 나고 소금이 나고 그런데 저도 그것도 이쪽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리가 좀 변경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의 현실로만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그쪽에 바다가 말라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의 그 타클라마칸이라든가 아니면 네. 그 아타카마 사막에 남미 아타카마 사막 보면 거기에 소금 쫙 깔려 있잖아요. 네. 그거랑 같은 지형 변동에 의해서 긁던 거로 보여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여기가 도사 유적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털러 나온 거야. 소금 있죠, 물 있지, 거기 물고기 많지. 그다음에 물고기 많아요. 맞아요. 농사 지을 때 있지. 그 비타의 평원인데, 하동 평원인데. 그 저곡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부여에서는 저곡. 저곡이 난다. 대추할 만한 저곡이 난다고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대추할 만한 저곡이 난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저거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요지는 거의 다 찾아가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나도 처음에 그 이만 대단한 것 같아 선생님 진짜. 이상한 거 읽어보니까 이상해. 추측만 했지 딱 그 위치를 정확히 어딘지 몰랐는데 참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 그 고종이가 신종이가 하는 사람이 고종이를 기억하는데 고종이 네. 육지를 못 올라가. 그러니까 얼마나 참 비루한 국가였겠어요. 그 되게 비루한 거 송나라가. 배 타고 왔다 갔다 소동파 아까 얘기했냐면 소동파가 안 팔려는 이유가 이 자식들이 이제 그 송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제 원나라의 귀속이 돼요. 몽고한테 귀속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문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먹물이니까 문관들 고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다 한반도에 가다 놓고 지도 또 장난하거든요, 애들이. 소동파 지도 장난하는 애들. 근데 그때부터 벌써 다 이제 니네 고려는 저쪽에 없다, 니네는
삼국은 다 저쪽이다 이렇게. 소동파 그랬죠. 근데 책을 근데 왜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는 책이 없어. 다 책은 지네가 갖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남송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소동파도 그랬지만 이제 고려의 아이덴티티가 사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토보단 줄었을 거 아니에요. 거란이라든가 금나라나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고려의 역사는 어떠냐 하면서 고려의 영토를 그린 게 아니고 고려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영토를 지도를 장난을 해요. 그걸 다 한반도에 받아놨어요. 그때부터 벌써 요동 쪽으로. 아니 아까도 책도 안 준다 그랬잖아. 책 그러니까 안 그런 책들을 고려에서 보면 고려가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때 난 우리는 책이 없어서 안 주는 그게 아니고, 예. 지네들이 벌써 왜곡했기 때문에 니네한테는 안 팔아. 우리 교육으로 니네 고려는 니네는 아이덴티티가 별 볼일 없는 나라야. 그냥 한반도도 신라가 있고 백제도 있으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송대 역대 지리장도라는 책이 있어요. 송나라 때 소동파가 그렸다는 시대별 지도예요. 거기 보면 이제 고조선부터 쫙 나오는데, 예, 춘추부터 나오는데 다 왜곡돼요. 근데 그게 아마 명대에서 다시 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소동파라는 글씨만 살짝 나오고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도 장난한 거죠. 그렇게 봐야죠. 지도 장난 책이다. 소동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하니까 대충 아는데 이거를 유튜브에서 담으려면 이게 10분 보면 다 자고 있는데 그죠? 맞아요. 그 이거를 또 어느 정도 수준이 유튜브로 내기하는 내용이 달라. 그렇죠. 그리고 또 수준이 되시는 분이 이해하지. 그럼. 생판 초짜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금 이경 선생님이라든가 좀 이해하고 살짝 맞아요. 좋아하시는데 그죠? 그럼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 이제 박사님 대단하세요 진짜. 박사님 못 만나서 큰일 날 뻔했네. 네. 인생에 몇 개 궁금하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눈 감을 때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나 이거 궁금한데 죽어야 되나? 그 맵을 쉘던 맵이라고 해요. 쉘던 맵. 그게 뭐예요? 그 이만이 그 저기 강서성 있는 쪽에 있었다는 거. 강서성. 강서성 갖고 있었다는 거 그거. 이것도 월지. 이것도 논문에서 본 월지 지역이에요. 우회지가 위에 있죠. 그러네. 위에지. 그렇네. 쌍로 이렇게 있고 동호 있고 진짜 조금만 알면 다 나온다. 공위 네. 무슨 진짜 다 힌트를 다 주네. 큰일이다 우리나라. 빠이디인가 빠이아인가 뭐가 교수님 나중에 이렇게 논문 계속 이렇게 논문으로 지원해 주시다가 나중에 이제 딱 등장하셔서 강의해 주십니까? 왜? 그러니까 선생님 아니에요? 이게 월지가 사천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제 지금 추주원으로는 그 사천으로 빠져가지고 그 동부로 빠지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대륙 신라가 된다는 거지. 내 생각에. 이거 충분히 합당합니다. 근데 뇌피셜에 뇌피셜. 근데 저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신라가 딱 한국과 단일 민족으로 보면 안 되고 선생님 그죠?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단일 민족이 다 흩어져서 같은 비슷한 국명 쓰고 서로 그쵸? 사는 거지 연합국이지 뭐. 그런 거. 중국의 그 저기 책에는 네. 그 서국의 서원왕이 네. 남천했다고 돼 있어요. 남천에 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의 조상이냐면 저기 구천. 구천의 조상이라고 돼 있거든. 네. 근데 구천도 한 3,0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민월 지방의 어떤 백성들의 조상이 됐다 그러는데. 중국 남부. 그거 플러스 네. 월지에서 그 천산 북로 남로 타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이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보는 아니 거죠. 당연한 게 사천 지역에도 이게 동의의 지역면들이 조금씩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선생님 말씀 맞죠. 네. 근데 인류 기원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인류 기원이라는 게 이게 어느 큰 민족이 가가지고 큰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조금씩 털리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또 가가지고 세력 키워가지고 왜냐면 맞습니다, 자기는 맞습니다. 왕족이니까 그렇죠. 돈도 만져본 기록도 있고 돈을 벌어본 경험도 있고 경험이 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가방끈도 길고 외교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또 나라를
사람들 그렇죠. 모아가지고 맞죠, 선생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목사님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한반도 내에서만 맨날 보고 대륙에 지는 지역명 자체를 모르더라고 아예. 뭐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황현필한테 메일이 왔어요. 제가 자료를 또 보내줬거든요. 근데 답글을 보니까 그러니까 대륙에 공부하기는 싫은 거예요. 지역명을 알기 싫어. 나는 한반도를 너무 사랑한대. 너무 어려워. 어려워요? 아니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은 공부할 시간도 없죠. 바쁜데 어떻게 언제 공부를 하고 있어? 아유 이거 한 10년 해야 돼. 혼자 하려면 10년. 이게 독학하려면 말이죠. 이거 10년 이상 해야 됩니다. 학원 선생이니까. 맞아요. 네. 어디 저희 같은 사람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중 과외시켜주고 몇 달 하면 근데 몇 달 하는데도 굉장히 힘들 거야. 아 이게 진짜인가? 너무 달라요. 아이 구라름 있지. 이게 말이 되나요? 아까 저기 이기훈 선생님이랑 되니까 빨리빨리 이해를 하시는 거지. 중국 경험이 이런 거 참 있으니까. 많이 썼고 그러니까. 네, 책도 많이 쓰고 국경에서 또 석사학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시니까 빨리빨리 흡수를 하시지. 일반 사람은 막 한 몇 달 이렇게. 근데 새로운 게 많잖아. 새롭게 느끼는 게 예, 많았을 거야. 항상 자주적은 생각을 하시다가 오실 때마다 이렇게 많이 느껴가시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찾는데 못 찾겠어요. 이런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든든하게 좀 이렇게 뭔가 만들어주시면 조금씩 바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잠깐만 지금 그 요양을 갖다 동경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동경이라고 얘기해. 네, 미친 네, 새끼. 네. 그게- 이상하죠? 그게 지리학적으로 그게 맞아? 안 맞죠? 맞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의 저기 목욕산 있는 쪽 있잖아요. 그쪽 지금 어디야 거기죠? 조주 있는데 그 거란 그 상경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요새 거란 상경이라고 돼 있는데. 할인자 하겠죠. 할인자 있죠. 그럼 말이 안 되죠 서로. 그쪽이 어디냐면 나중에 고려가 털리고 난 다음에 고려가 동쪽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요하 동쪽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예. 그쪽 지역을 갖다가 거란이 뺏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볼 땐 천장을 한 것 같아. 수도를 많이 바꿔요. 아이라보기. 아이라보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라보기 같은 것도 아이라보기 조주라고 그래가지고 한 묘도 네. 결과적으로 네. 이 북경이나 이쪽에 있다가 그럴 수 있죠. 거란이니까. 나는 옮긴 거라고. 금나라. 그게 의심이 무지하게 강한 거야. 당연하죠. 신라 쪽이니까 그쪽에서 이것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아유라보기를 중국에서는 해석을 제가 아까 왜 이쪽에 물어봤냐면 아유를 말로 해석하더라고요. 중국 쪽에서. 말 아버지, 아율 아버지. 그래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 위쪽에. 그래서 아유라보기를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제가 혹시 아율 자체를 아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던 거예요. 중국에서 그렇게 발표하더라고요.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저는 싶어갖고. 근데 이분도 이 양반도 이기훈 선생님. 원래 이 집이 어디냐면 한반도 쪽이에요. 원래 한반도 쪽이에요. 네네네 바뀌었었어요. 바뀌었죠? 그렇죠. 조금씩 바뀌고 있는 중이죠. 바뀌는 중이에요. 최포구님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바뀌었죠? 아니 계속 바뀌는데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학교가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수업 준비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머지 지역 찾는 것도 힘든데. 한문 전공을 했으니까 빨리 금방 알아들으시고 알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기억력도 사상이 좋으시고.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참 커뮤니티가 딱 구축이 딱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면 조금씩 바뀔 텐데. 나 교수님은 그쪽에 그 망이 있으시니까요. 인터넷. 망이 되는데 얘기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누구랑 좀 하셔야 되나요? 없어. 그게 아직 해주세요. 밖에 없어요. 아예 그쪽 망에서 해주세요. 뭐. 논문을 찾으실 기회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현구 교수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 네, 그럴게요. 그다음에 순천향대 교수. 아, 네. 순천향대 중어 중문 알아요? 네. 중국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그 천주 뭐 이런 데 많이 돌아다녔어. 그래가지고 거기 알겠습니다. 자기 방문기 논문 많이 냈어. 네. 박현규 교수. 네. 방문기 읽으면 재밌겠다, 그죠? 거기 신라 네, 신라. 신라 거기도 갔었어 이 양반이. 써놨어 자기가. 갔었는데 처음에는 예. 이 양반은 그 당사자가 아니구나. 이 양반 말고 용암현에 그 80년대가 90년대가 방문했던 이 사람들 학자들 중에 네. 여기 신라가 있었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주민들이 많았었대. 근데 이 박현규 교수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들었었나 봐. 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거길 방문을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촌장하고 무슨 뭐
신라마을 촌장. 뭐 공산당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 예, 있잖아. 예, 그러니까 예. 6명 촐로들 모아놓고 얘기를 했는데 예. 아니라 그러더래. 공산당이 있으니까 그때도 초반이라도. 그렇지. 그쪽에 무슨 신라 명주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넘치더라고요. 아주 그냥 넘쳐. 재밌는 건 뭐냐면 이쪽 신라 사람들하고 동국 신라 사람들하고 좀 다를 수 있어. 말이 안 통했다는 거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거기 보면서 네. 조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소 나오고 조조 나오고 예. 이제 원소하고 조조하고 허블나게 싸우다가 결국은 네. 원소는 나가 떨어지고 이제 조조가 왕이 된 거 아니, 저기 황제가 된 거 아니요. 네. 근데 그 조조 전에 그게 나와. 네. 위서에 조조에 할아버지가 평양공이요. 평양공. 그러니까 이제 위나라가 이제 그쵸 있고 평양인데 평양이 여러 지역이니까 지금 뭐 산서성에 핑야오도 되고 뭐 다 되지 뭐. 평양공. 예, 코평양공이지 거기 산서가 항상 전쟁터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놀고 충나라는 유비가 놀고 위촉 오는 지금의 그 양자강 아니고 그 어디 저기 분지 그렇게 보면 되죠, 그죠? 무안 쪽 왼쪽에. 그러니까 조조가 그 쉽게 얘기하면 모용왕하고 네.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좀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조 같은 경우는 한 22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고 모용왕은 300년 초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100년 차이는 나는데 네. 7, 80년 차이 나는데 두 놈의 줄기가 같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줄기가요. 줄기는 뭐 다 같다고 봤는데 우리가 해석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해석이 어떻게 보면 다 같잖아요. 우리만 해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모형왕 같은 경우는 모형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 학자들 생각에 이거 괜히 털모자 쓰고 있잖아. 예. 이칼 들고 이러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천만 원만 쓰면 네. 대학자예요. 모형왕이가. 그 나와요 모형왕 전에. 그러니까 16국 주추에 보면은 네. 그 모형왕전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 5호 16국 때 그 16국 춘추를 쓴 거라고. 네네. 근데 모형왕전에 보면은 네. 진서에도 나와. 진서에도 모형왕이 학자라고 나와. 이 거족 집안이에요. 거족 집안에 배운 사람이야. 네. 방귀 좀 끼고 금방 웃기셨겠는데 명 배워갖고. 트름 좀 크게 하고. 트름도 하고 누가 뭐라고 안 해. 배우고 그래가지고 재밌다. 박사님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네. 무슨 뭐 야, 이런 얘기는 진짜 이게 박사님이랑 여기 교수님 아니면 누구랑 하나 이거는 어디 사과 얘기하면 계속 빙빙 돌고 쓸데없는 소리 나고 있을 텐데 야 진짜 너무 알차게 재밌고 만날 때마다 재밌네요. 예. 이게 근데 방송에서 수위가 너무 높아. 그죠? 아니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 그림을 나는 너무 힘든 게 말이죠. 이렇게 뭐 하나 보여주려면 이 하나를 얘기를 하려고 비슷한 자료를 너무 모으는 그냥 말로 여기야 라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 여기야 하면 끝나는데 이걸 그리고 너무 욕을 먹어. 그리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아시는 분끼리 얘기하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나는 좀 이렇게 바람이 있는 게 뭐냐면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춘추전국 시대 때 그 나왔던 책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좀 제대로 번역한 책 좀 봤으면 좋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번역들을요. 그럼 누구한테 맡길까요, 박사님? 아니 그거를 네. 그렇게 맡기면 안 이거는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 해야 돼. 맞아요. 근데 뭐냐면 이게 아니 각주 말고 그냥 원문 번역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제가 한번 맡겨볼게요. 그게 보니까 뭐냐면 책만 근데 그거 되게 힘들겠다. 근데 하시는 분이 힘들어. 네, 힘들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뭐냐면 이게 그 중국 문화사라든가 중국어를 한 사람들이 하나의 그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네. 뭔가 하면 네. 그 하늘을 날아다니고 네. 네. 그런 아주 그 중국의 멋있는 말 있잖아. 멋있잖아 그런 거. 중뽕 빠졌다고요? 중뽕이지. 중뽕에 빠져서 해석을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렇지, 중국 쪽으로. 그렇지. 맞아, 인정.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뭐 자기 옛날에 중국 생활할 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자꾸 우리나라 쪽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자주적으로 그쪽을 살짝 얹히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래서 지금 현재 맡긴 책들이 좀 있는데 대만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에요. 중국에 덜 빠졌죠? 야, 대만은 괜찮잖아. 그리고 책이 다 대만 본자체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분이 마찬가지. 네, 마찬가지인데 조금 다르잖아요. 중뽕보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각주래요. 각주로 해석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만. 근데 이제 띄어쓰기에 따라서 조금 번역이 다를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명사냐 동사냐에 따라 다 다른데 그래도 일단 안 하는 것보단 낫고 제가 다른 분한테 한번 맡기려고 그러는데 너무 중뽕에 빠지셔가지고 진짜 막 박사님 말씀한 대로 막 이렇게 딴 데로 갈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각주를 막 달고 싶어 해. 본인이 안다고. 그거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이태백이가 뭐 막 이렇게 다 알고 아는 거 막 다 쓰고 싶은 거야. 너무 필요 없어. 비료직하 삼천척이라 그러면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좀 뭔가 막 이태백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연상시키면서 막 머릿속에 그렇지. 막 자기가 생각하는 대륙의 그 지역명 실제 지역명 아닌데 중국에서 비정한 지역명을 막 떠올리면서 막 알 것 같아요. 예, 장풍 쏘면 날아다니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팍 날아다니고 막 빠져 있는 예, 거지. 그런 거 많이 빠져 있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언어 배울 때 그건 필수입니다. 그렇죠? 중국 애들이 또 괜히 헛풍 많이 떨잖아요. 멋있게. 근데 그거는 언어 배울 때 그런 그 문화나 이런 걸 체험을 안 하면 언어가 안 늘잖아요. 그죠? 내가 영어를 배우려면 미국에 빠져야 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분 빼고 대만 쪽에서 공부하시고. 아, 근데 조금 빠졌겠다, 대만도. 대만도 장풍 쏘겠는데. 관자라든가 이제 이런 그 관자 같은 경우는요. 네네. 그 언제 썼냐면은 네. 그 주간으로 원래 쓴 거거든요. 언제요? 관자 같은 건 주간으로 쓴 거야. 주간. 되게 옛날이네. BC 475년경에 쓴 책들이야.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 전국 시대 때 초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뭔가 이렇게 좀 그 리얼한 게 있어. 상서도 마찬가지고, 네. 국어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좀 그거 좀 제대로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번역을 못 하더라고. 한번 그거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봐서. 이번에 한번 맡긴 거 있으니까 한번 보고 퀄리티를 보고 근데 한번. 일본 애들이 해놓지 않았을까요? 일본 애들 웃긴 게 뭐냐면 그놈들 다 해놨을 거예요. 뭘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뭐 그거 아무도 몰라. 그거를 일본 근데 일본에도 스스로 걔네들이 감추잖아요. 그래서 학자들한테 다 공개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 알고 누군 모르고 거기도 이제 혼돈인 것 같아요. 애들이 서로 혼돈이고 다 투명하지 않아요. 어차피 몰라도 상관없는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번역이 좀 잘 나왔어요. 네. 그런 거를 좀 출치정국 시대 때 가장 우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말씀드리기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거예요. 그 네. 그러니까 당나라 때 만든 통전 이런 것들 너무 이게 가필이 많이 돼가지고 저게 그거는 정사도 아니죠. 통전, 그전 통고 이런 거는. 모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전국 시대 거는 전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학계에 있는 교수들도 몰라. 그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좀 안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사기 같은 거 번역하고 이런다고 사기 번역하고 예. 이런다고. 그렇죠. 사마천 사기만 번역하고. 멋있게 그러니까. 또 이런 중풍을 빠져가지고 중뽕 맞아. 쓰는데 선생님 맞아. 그런 거 다 싹싹 지워버리고 시경, 뭐 상서, 대전, 상서, 그다음에 국어 중요하거든요. 예. 국어 중요해요. 거기에 저기 그 이돈정 박사 말씀을 빌리면 네. 거기에 한국 고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한국 고어들이 이야 그럴 수 있겠어요. 왜냐면 그 국어에 보면 그 진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저기 진나라 진자 있잖아요. 그 진어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어가 말씀하시면 그 고조선이라고 그러셨잖아. 거기에 그 한국 원래 오리지널 말들이 많다는 거야. 완전 재밌지. 근데 진나라가 조위 뭐 한으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부 다들 그 이 진나라건 뭐건 간에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중원지방 예. 쪽이란 말이에요. 예. 중원지방이 이 서북부 지방 사람들이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던 말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적어도 2,500년 전 거를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제대로 맞아요. 번역하면.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지역명들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역명들이 엄청 쏟아질 거잖아요. 그리고 이 수도 비정도 다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나라들이 얼마나 어떤 나라인지 대충 알 수 있는 게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거니까 너무 좋죠. 뭐 동주 평양이 동쪽 낙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산흉이 막아가지고 산흉하고 쏴대는 거 그런 얘기 나오냐고 안 나오잖아. 그렇죠. 산흉이 어딘데 그렇게 하면 진짜 우리가 중국의 역사의 지도를 다시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진짜다. 야, 옛날부터 걔네 마음대로 그린 것처럼 우리는 딱 이렇게 근거해가지고 그리면
근데 무지하게- 고정시도 완전히 고조선 수도 중상권. 고종시는 다 왕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걸 좀 거기 다 왕이에요. 왕. 네, 거기서부터 다 왕이에요. 석가장은 원래 예전부터 아 진짜 국가가 있었던 데고. 좀 하문 같은데 좀 능숙해가지고 그거를 번역을 예. 하면서 그 시대상을 이해를 하면서 번역을 시대상이 했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저번에도 예전에 성균관대 쪽 라인에서 번역하는 거 들어보니까 고전 번역은 예, 그러니까 고전 번역. 예, 그러니까 뭐냐면 시대 상황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이거를 걔네에 맞춰서 해석을 하더라고. 역사는 해석하는 데 따라 완전 다르잖아요, 영토가. 그러니까 그리고 한 번 번역을 하면 뒤에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아무튼 맞아요. 자기 자존심 있는데 그게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이제 한글 해석을 보니까 그러니까 한글 안 봐요 이제 후대가. 그래서 저 전번에도 말씀 영상에 제가 그 절강지성도라고 그거 혹시 아세요? 삼국사계 절강지성도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 현종이 그 저기 안사인한 때문에 사천성에 숨어 있을 도망갔지. 때 도망갔지.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신라가 사신을 보내서 위로하러 갈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절강지, 그러니까 이를지 성도가 나와요. 그럼 절강에서 출발해서 성도에 이른다고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신라방에 있었다고 그렇게 근데- 할까봐. 아니 신라방에 그런 얘기, 신라방이라는 얘기는 어느 정사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입당국 순례행기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강지성도인데 이 절강이 물수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있는 거죠. 악의적인 거예요. 물수변이 없는 물수변이 없어도 절강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중국에. 거기 딱 하나거든요. 절강지성도. 그럼 절강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 어떻게 했냐면요, 절강을 아예 빼버렸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양자강에서 올라갔다 했고. 아니 그 개념이 없는데 개념이 그거 없으니까. 번역을 어떻게 해? 그런 내용들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번역이 잘못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당나라로 이렇게 주어를 없는 주어를 그치. 붙여가지고 그렇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거 주어가 없는데 이거 한자야 왜 이걸 지네 맘대로 이렇게 집어넣었지? 그렇죠. 가로 이렇게 치고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 말씀대로 누군가 제대로만 해석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각주 없이. 저는 만번한이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만번한. 남번한 저기 아니야? 보존 저기 만성 있는데 맞아요. 거기가 저건데. 여기 만성 한 명. 우와, 한 명 가이드 하는 보시네요. 거. 와. 아 이거 이기훈님이 PDF로 만들었어. 근데 여기 옷감 나오고. 만성 한 면에 여기 옷감 나오고 그다음에 중산국 왕. 그 뭐죠? 이거 만성 한 명. 유목민족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네. 알, 네. 알. 알 달걀도 나왔고 그 남자의 성기로 된 청동 기물도 나왔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놈 참 짱깨들이 안 그럴 텐데 왜 저걸 저렇게 놨지? 그런 힘을 보고. 왜냐면 유목민의 물 아니면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걔들 안 한다니까 그거를.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건데 백제는 오리가 없어요. 아 나는 저기 우리 교수님 너무 재밌는 게 이 저기 조공 기록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물품 화사 기록도 보면 저는 이렇게 무기라든가 지명을 보는데 여기 나 교수님은 교수님은 그쪽이니까. 아니 물품을 자꾸 봐요. 옥식사, 그렇지, 뭐꽃 뭐 이런 거 꽃 먹을 거 그죠? 아니 그게 네. 그 자연물에서 생활을 나오는 예, 자연물 맞아 아주 맞아. 그 디센시브한 그게 적어된다니까. 그러니까 개념이 이게 계열이 다른 거. 그래서 깜짝 놀라요. 와 이거 자연물과 무슨 뭐 이거 백제의 금동향료랑 똑같은 게 나왔잖아요. 이게 박산향료잖아요. 네, 박산향료 똑같아. 이거 거기 만성한명. 그래서 저걸 백제에는 예쁘시다. 오리가 없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전라도에는 오리가 없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시다 진짜. 전라도 오리 많지. 오리가 많죠. 예. 오리의 이동 경로를 저- 추적하시더라고요. 저기도 나와 저기 고구려는 오리가 있어. 네. 그런 거 신라에는 나 있는데 저거 가운데는 없어요. 예. 산동반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 궁금하더라고요. 그 원래 강이 녹색이 압록강? 아니 근데 압록강이 녹색이잖아요. 녹색인데 녹색강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어렸을 때? 강이 이제 원래 초록 저기 아니 햇빛이 쨍하면 이렇게 녹색으로 변하는 거 못 보셨어요? 녹조 말고? 아 그렇구나 예. 이거 그 고조선의 이거 터키석으로 상가방 거. 이것도 거기서 나요. 중산왕. 아 중산 정황묘. 중산으로 정하면. 근데 만성 한묘라고 그러잖아요. 저것 때문에. 한나라묘예요? 근데 이렇게 데코레이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걔네들 기술이. 뼈기 나오고 옷값도 나오고. 옷값도 나오고
빼박인데 빼박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인구 30배인데 중공이 이거를 다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전 세계 퍼뜨리고 그러고 있는데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는 스스로 아니라고 게임이 안 계속 돼. 그러니까 게임이 안 그렇지. 되고 이제 저희 세대 끝나면 이제 이쪽 세대 맞아요. 끝나면 이제 누가 이거를 할 것이며 그렇죠. 누가 밝혀냈겠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죠? 이거를 딱 네. 이기현님은 PDF로 딱 만들어 놓더라고요. 아 이거를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완전 내가 바이두 알려드렸더니 바이두 캡처인데 그냥? 저희가 딱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대단하시다. 진짜네요. 이거 무릎 꿇은 모습이나 뭐 상처, 네. 뭐 대단하시다. 옥상가. 나오죠. 왜냐면 바이두 이거 내용도 바뀌니까 나중에 그죠? 계속 네네. 바뀌어. 계속 바뀌나. 네네. 그러시구나. 아 너무 재밌다. 네, 선생님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대박이었어. 네? 영재거, 통제거. 아 그건 옛날부터 있던 얘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아무도 얘기를 이런 거 같아요. 그 옛날부터 얘기가 있는데 얘기하면 미친놈 취급받으니까 다들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도는 빼박이잖아. 증거가 나온 거지. 그 저기 댓글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영재가 통제거를 원래 그 영재가 통제거가 그 어디야? 지금 강서성 뭐 이렇게 저런 새끼 내려오는 거를 예, 한국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걸 됐잖아. 예, 걔네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수나라가 한 게 아니라 그 원나라가 한 거예요, 원나라. 예, 그렇죠. 원나라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막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신랑한 거 아니었어요? 신라요? 신랑이 아니 되지 거기는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모르지 원나라. 근데 아무도 몰라. 그 영재가 통제거 만들 때 그 수서에 보면 나와요. 네, 네. 응? 네. 수서에 보면 나오는데 하루에 오리를 팠다 그랬어. 오리 하루에 오리 오리면 몇 킬로예요? 2.5kg, 2kg. 와우. 하루에 2kg 팠다 그랬어. 네. 근데 나무수를 그렇게 못 파요. 팔 수가 있어요? 못 그다음에 가죠. 거기에 그 기록이 나오는 게 뭐냐면 네. 인부가 네. 인부 중에서 5할이 죽었어. 5할이면은 50%. 5할. 네. 힘들어서. 이게 웃긴 것 같아요. 기록들. 뭐 욕창이 나고 등창이 나고 네, 뭐 힘드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게 그 앞뒤 정황을 알면은 그게 이제 합리적으로 느껴지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와서 거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 저희가 이제 그 지명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남들이 그 지명이 뭐가 맞냐? 한국사 교과서에서 이 지명이 맞는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론 지은 이 지역명은 도대체 뭐냐고 반론하는 것도 재밌고요. 그러면 야 여기 지금 영정 충정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한국사에서 지정한 그 지역명이 어떤 근거로 비정이 됐냐를 다시 재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무도 안 해. 근데 제가 아틀라스 한국사인가 책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반도가 되게 자세하게 나오면서 삼국의 성과 지역명이 가야가 쫙 나온 거예요. 그거 나 어디서 못 찾았는데 거기서 봤어. 난 너무 궁금해. 그 지역명이 어떻게 비정됐는지. 그러니까 내 비전. 예, 북한에 있는 것도 어떻게 북한도 한 번도 안 가봤으면서 이것들이. 그래서 너무 궁금해. 비주류.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 사람들한테 대중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이게 도대체 뭘 근거로 해가지고 지역명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비정이 됐냐라고 역으로 물어보면 무슨 성이라고 한 게 네. 내가 봤을 때는 한자로 그렇게 지어진 게 있잖아요. 네네. 백제 지역에 만약에 지어졌다고 칩시다. 네네. 그거는 삼국통일 후에 지은 거예요, 그게. 그럴 수도 있겠죠. 전에 있을 때는 그게 아니야. 네네. 왜냐면 전부 다 뭐 우리나라처럼 소구리주 무슨 뭐 사벌주 이런 것처럼 네네. 우리 고유어로 썼지 아. 맞아. 하문으로 안 썼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겠네요. 경남도가 천주 같아요. 항주 같아요. 경남도. 저는 저기 그 심양 있잖아요. 세냥이죠? 그 심양 쪽에 라오가 그러잖아요. 근데 병란도를 가려면 예성강부터 시작해서 개경 근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랴오닝 반도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높이? 왜냐하면 고려사나 이런 걸 보면 병란도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냥 그건 고려 도경으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가 막 그 무역의 강국이고 하니까 병란도를 통해서 했는데 저는 그런 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개경 근처에 예성강과 병란도가 있는 거지. 여기에 뭐 난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일단은 무역은 다 양상에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양자강에서. 그러니까 병란도랑 예성강 중요하지 않아.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예. 예성강은 얘를 이렇게 그 왕이 있으니까 얘를 병란도 뭐 사신을 접대하는 그럴 수 있. 저는 다 저쪽 양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경 쪽으로 보고 있고 힘이 약했을 땐 잃어버리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남도 무역에 관련된 사료 있으면 저 좀 보여주세요. 예성강이라. 한 달 뒤에 또 만나서 또 네네. 그동안에 또 배운 것도 얘기하고. 네. 내일은 그 저기 할아버님 뵈가지고 네. 청동고 한번 만져도 되나요, 그거? 많이 혼나나? 깨지지 않게 조심. 깨지면은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다큐 한번 찍어가지고 오겠습니다. 대중분들 좀 도와주세요. 이분 아니면 다 저기 중국한테 팔 것 같아요. 손자분들이 다 팔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너무 목매달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돈이 많으시면 저기 누구예요? 저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돈 모아가지고 그저 큰 박물관 하시면 네, 그분처럼 박물관을 딱 차려가지고 거기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가지고 저 돈을 버셔야 되는데 물건을 사지 말고 땅을 사야 되는데 그죠? 땅을 적당히 사고 물건 사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땅을 안 사서 문제네요. 그렇죠. 딱 땅을 사가지고 박물관을 열어야지만 나중에 사람들이